네. 2022년 5차 주니어 그랑프리 시마다마오 편을 할 겁니다. 미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하지만 뭐 최근에 또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는요. 유튜브를 위한 유튜브가 아니에요. 블로그에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라는 걸 이용을 할 뿐이거든요. 영리 목적의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선수 영상 보고 빨아주고 구독자 모으고 좋아요 구걸하는 영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했다면 그냥 딴 데 가시면 돼요. 기존에 제 블로그를 쭉 봐오시던 분들이 라면은 이해를 하겠죠. 제 영상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자, 일단 이것은 프로토콜입니다. 대략 보면은 러츠에서 큐가 떴고 쿼드토에서 큐가 떴고요. 네. 이 연기가 과연 148점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시마다마오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주니어 그랑프리 출전 선수를 보면 주니어 월드에서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예요. 제 취향이던 아니던 간에 뭐 그거는 인정해요. 그럼 먼저 5차 그랑프리 다루기 전에 2차 그랑프리 때에 보고 났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연기는 다 봤잖아요. 우리가 2차든 5차든 이미 2차를 다룰 때 연기를 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단지 점프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점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렇게 간략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2차에서 제가 처음 본 시마다마오의 경우는 러츠 플립의 토픽이 낮아요. 그래서 엣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쭉 봐오신 분들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사회전 러츠와 플립은 힘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림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츠를 들어갈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어, 이제 점프 시작할 때 왼쪽 날이 그리는 궤적이 이런 타입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타입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점프 시작인 거예요. 시작. 좀 특이하게 다르죠. 자, 그럼 A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A. 김연아. 크게 보면 김연아, 알렉산드라 투루소바, 한국의 김채연 같은 애들이 A 타입이고요. B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러츠를 뛰는 선수 거의 99.9%가 B형입니다. 그럼 시마다마오는 B형이에요. 그런데 왜 시마다마오는 B형인데 러츠를 아웃 엣지로 뛸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토픽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또는 토픽의 높이도 낮고 토픽을 낮게 올리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정체하거나 딜레이를 두지 않고 빠르게 찍기 때문입니다. 즉 토를 들어 올리고 내려 찍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 A 타입에서 가장 좋은 아웃 엣지를 찍는 타이밍은 여기서 한 여쯤이거든요. 시작에서부터 꽤 멀죠. 그럼 B 타입은요? 한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가장 적절한 아웃 엣지 구간은 여기란 말이에요. B는. 이 구간을 지나가 버리면 틀어져서 인이 된다고요. A는 길기 때문에 토를 좀 들어 올려도 되고 또는 낮게 들더라도 힘을 모으면서 머물렀다가 내려와도 돼요. 이 구간에 왔을 때 토픽을 하면 되니까. 근데 B 구간은 시작하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마다마오 같이 B형인데 대부분의 선수가 플러치인 이유는
토픽을 높게 들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이쯤에서 찍거든요. 그래서 플러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마다마오는 여기서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토픽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이미 나왔어요. 사회전이 힘든 이유. 사회전이 힘든 이유는 간단하죠. 토픽의 높이가 낮고 또 힘을 모으기 위해서 머물렀다가 오지도 않고 빨리 찍어야 된다. 이건 뭡니까? 힘을 모아서 터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선수가 사회전을 뛴다 좀 힘들어요. 사회전을 뛴다는 건. 아니면 안나 셰르바코바처럼 정말 극단적인 회전 속도에 의존하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아웃 엣지를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아웃 엣지. 한 요쯤 1, 2, 3에서 한 2번 구간 정도에서 토픽을 찍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뭐 어텐션이나 가끔 롱 엣지 나오는 거 감수한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재 제대로 아웃 엣지를 만들어서 찍겠다고 전제를 하면 사회전이 좀 힘든 타입입니다. 시마다 마오는. 일단 그런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플립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 러츠를 얘기한 건데 플립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보면 시작이 인으로 시작하죠. A가. B는 처음부터 아웃으로 시작해요. 러츠는 아웃 엣지죠. 그러면 A는 반대 엣지로 시작했고 B는 바른 엣지로 시작했어요. 그죠? 바른 엣지로 시작했으니까 엣지가 바뀌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토를 낮게 들고 빨리 찍는다라는 개념인 거고 반대 엣지에서 시작하는 A타입은 다시 엣지가 바뀌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높게 들고 또는 낮게 들더라도 멈췄다가 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립은 인엣지죠. 그럼 턴이 완료된 직후에 인엣지인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픽이 낮아야겠죠. 그리고 빨리 찍어야겠죠. 그럼 턴이 완료되고 나서 아웃 엣지인 선수는요. 인으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토픽의 높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좀 머물렀다가 오거나인 거예요. 김연아는 러츠나 플립이나 모두 토픽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대 엣지에서 시작해서 바른 엣지로 토픽을 하는 그런 타입의 선수고요.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는 플립 역시도 바른 엣지에서 빨리 토픽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식으로 엣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시마다마오의 경우는. 즉 김연아와는 좀 반대되는 타입의 엣지 구분러라는 겁니다. 엣지 구분을 둘 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타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점프의 발사각이 높은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좀 뭐라고 할까, 톨업을 뛰는 걸 보면 분명히 파워가 있는 선수였어요. 자, 여기도 적어놨지만 연기 전체를 다 스피드 있게 끌고 갔고 파워도 있었어. 그런데 그 파워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톨업을 제외하면 점프 높이가 낮은 편이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시마다마오가 앞으로 5년 뒤, 6년 뒤에도 이럴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워가 있는 파워 점퍼들도 노비스나 주니어 시절에는 발사각이 낮아서 생각보다 점프 높이가 안 나왔던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례는 있어요. 뭐 러시아 애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뭐 아사다마오 역시 노비스 주니어 시절에는 점프 높이가 안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그야말로 회전력 기반의 스케이터였어요. 아사다마오가. 주니어까지만 해도. 근데 시니어를 가면서 점점 점프 높이가 올라가고 대신 회전 속도가 느려졌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서도 말했지만 토론만큼은 발사각도 나오고 높이도 나왔다. 이건 2차 그랑프리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발사각이 높지 않고 이렇게 회전력에 의해서 회전을 채우려고 하면은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요즘 이제 이게 뚜베리제 쪽에서부터 유행된 건데 사실 이거의 대표적인 대명사는 알리나 자기토바거든요. 그건 뭐냐면
착지할 때 다시 착지할 때 이 토를요. 보통의 선수들 한 이 정도로 내린다고 치면 자기 토바는 요렇게 내려와요. 분명히 토부터 내려오긴 하지만 거의 날로 오듯이 내려오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냐? 1하고 2번에서 어떤 차이냐? 똑같은 회전인데 1번은 Q가 뜨는데 2번은 인정받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 이게 왜냐면 심판들이 느린 화면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판정은. 그냥 얼핏 보고서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2번으로 떨어져서 날을 잘 빼면 빙판에서 궤적도 자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뛴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1번처럼 착지를 했어. 1번처럼 착지했는데 요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날이 닿을 때는 여기까지로 올 수 있어. 허나 심판 눈엔 요렇게 내려온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 요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알리나 자기토바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에 크로스되게 날이 떨어져도 날을 이렇게 뺄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내려온 걸로 보인다고 심판 눈에 얼핏. 이해됩니까? 즉 이렇게 심판들의 그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시각적으로 회전을 채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스킬들이 러시아의 몇몇 선수들로부터 인해 가지고 유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약간 날착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최대한 토를 안 내리고 거의 날로 떨어지듯이 착지하면서 이 몸의 중심 진행 방향 쪽에 가깝게 빨리 잘 틀어주는 이런 스킬들을 씁니다. 러시아 애들이. 이거의 대명사가 알리나 자기토바였어요. 느린 화면을 본다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거의. 그럼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Q를 줘야지 되는 수준인데 그냥 다 인정받았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알리나 자기토바를 싫어해요. 그리고 현재의 느린 화면을 보지 못하는 판정도 싫어합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시마다마오는 2차 때하고 5차 때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2차 때 영상도 지금 다 여기 옆에 바로가기를 빼놨고 해놨기 때문에 특정 점프마다 2차 때하고 5차 때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이미 연기는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쇼트인데 쇼트는 세 번의 점프가 다 여기 느린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느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룹이죠. 자, 룹인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예, 역시나 높이가 높지는 않아요. 파워가 있는 선수 치고 지금 착지하는 이 오른쪽 발만 보더라도 토를 안 내리고 있죠. 토를 안 내리고 있어요. 이거가 사실 러시아 애들한테서부터 체계적으로 유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지금 보면 예, 거의 24프레임이라서 좀 영상이 구리긴 한데 토를 뻗는 동작이 거의 안 보이죠. 지금 이 정도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정도면 토를 내려요. 근데 안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날로 떨어지고 있다. 거의 완전히 날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서 무릎을 굽혀주면서 이 날의 중심을 이 뒤쪽이 아닌 앞쪽으로 가둬두고 있고 예, 적절하게 착지 스킬을 썼다. 날로 떨어졌지만 다만 날로 떨어졌지만 높이 형태의 점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토를 내리지 않으면서도 착지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더블 악셀이죠. 자, 더블 악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의 날로 떨어지고 있죠. 토를 안 내리잖아요, 크게. 지금 이렇게 와야 될 게 지금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예. 이제 여기서 조금 내리네요. 이제 여유가 있는지. 선수는 공중 자세에서 자기가 얼마나 돌았는지를 인지하거든요. 예.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항상 악셀에서 계속 이네치 착지가 나와요. 초반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러츠인데 여기 러츠에서 Q가 떴죠. 왜 떴는지를 비교해 보자고요. 이게 핵심이니까 사실. 5차 그랑프리에서의 시마다마오를 보는 거는 요게 핵심 부분이에요. 사실. 프리를 안 봐도 그만이야. 사실은.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앞에서 2차 그랑프리 때 요약했던 거 아시죠?
토픽의 높이가 낮다. 그래서 엣지 구분이 된다. 자, 조금만 더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선수의 몸의 무게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왼쪽 날에 있어요. 선수의 몸의 무게는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죠, 무게가. 무게가 넘어왔어요, 이제. 넘어왔는데 아웃 엣지잖아요. 이제 점프를, 아직 톨을 들어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웃 엣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픽의 높이는 낮아야 된다. 예. 자, 아웃 엣지고 올라가는데 낮죠? 예. 낮고 거의 머무르는 거 없이 탁 내려오죠. 예. 그래서 아웃 엣지가 된 거예요. 자, 그건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자, 이번엔 어떨까요? 자, 지금도 톨을 안 내리고 톨을 발끝을 들고 있죠? 들고 있는데 여기서 탁 내려버리죠, 지금. 내려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진행 방향에서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것이 Q가 떴단 말이에요. 그럼 2차 때는 어땠는가를 보자고요. 이거는 지금 2차 그랑프리입니다. 자, 2차 그랑프리예요. 자, 여기서도 자 떠올랐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착지 발을 여전히 발끝을 올리고 있죠? 예, 거의 안 내리죠, 지금 발끝을. 예, 발끝을 거의 안 내리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이 아니라 2번처럼 내려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크로스로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2차 때는 인정받았다고요. 지금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5차하고 2차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착지 스킬 하나가 Q가 뜨냐 마냐로가 나뉜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시마다마오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러시아 애들의 톨을 내리지 않고 거의 날로 떨어지는 이런 착지 스킬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배웠는데 완전히 숙달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점프를 살펴보면 톡끝이 내려오는 거 안 내려오는 거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같은 점프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쇼트는 봤고요. 이제 프리를 좀 볼까요? 예. 자, 이거는 네, 그냥 느린 것만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초반에 트리플 악셀인데, 네, 트리플 악셀 경우는 지금 내리고 있죠? 내리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트리플 악셀이 아무리 제가 시마다마오가 트리플 악셀 치고는 점프 높이가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존에 본인이 뛰던 점프 기반 일본적인 트리플보다는 높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좀 뻗는 거는 내 이해를 해요. 그 정도는. 그리고 이것도 인앤치 착지죠? 예.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날이 와서 끌리는 걸 안 좋아하는데 지금 내려오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방향으로 내려왔죠? 허나 지금 빙판에 그려진 궤적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궤적만 보면 회전을 굉장히 잘 채운 걸로 보여요. 이런 거는 결국 뭐냐면 실제 회전을 잘 채웠냐 안 채웠냐보다 심판 눈에 채운 걸로 보이느냐 안 채운 걸로 보이느냐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는 이 점프를 제가 심판이라면 1점 이상 가산점을 안 줄 것 같은데 이게 1.8이 넘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점프. 이거는 이제 허드토죠. 예, 허드토인데 잠시만요. 옆 장면에서 혹시 모르니까 2차 때 프리 영상도 좀 띄워놓고 예, 봅시다. 자, 트리플 악셀 같은 경우도 아까 한번 높이를 한번 비교해 봐야지. 자, 예, 최대 높이가 한 요 정도라고 보면 지금 2차 때입니다. 이건 2차 때예요. 예. 확실히 2차 때는 높이가 낮았어요. 5차 때가 높이가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2차 때인데, 2차 때도 악셀은 톨을 내렸네요. 이건 뭐 쇼트에서 더블 악셀 때도 톨을 내렸으니까 악셀에는 지금 공통적으로 톨을 내리면서 착지하고 있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트리플 악셀을 뛰면서 더블 악셀에까지 영향을 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뭐 그렇고, 자 이제 다시 쿼드토로 갈게요. 자 쿼드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보다 점프 높이가 좀 안 나왔거든요. 2차 때보다. 지금 2차 때의 쿼드토 같은 경우는 점프 높이가 잘 나왔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0.6초는 넘을 거예요. 채공 시간이. 지금 일단 그것보다, 자 2차 때 같은 경우는 착지할 때 보면 이 좀 프레임이, 중간 프레임이 없어요. 이 영상 화질이 너무 구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냥 날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 갭이 있잖아요. 원래 중간 프레임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크로스로 떨어지고 있죠. 크로스로. 예. 크로스로 떨어졌다고요. 2차 때는. 그래서 인정을 받았었나? 2차 때? 잠깐만요. 2차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때는 언더가 나왔네요. 언더가. 음, 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예, 토를 좀 내렸어요. 토를 내렸는데 날이 닿았을 때는 조금 크로스보다는 조금 더 갔죠. 그래서 큐 갔던 건가? 저는 이거 심판 판정이 좀 신뢰가 안 가네요. 지금 좀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어, 이 경우는, 커드토의 경우는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좀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날이 닿았을 때 어떻게 내려왔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자, 2차 때, 2차 때하고 5차 때가 있죠. 그러면 지금 날이 2차 때는, 어, 지금 이게 중간 프레임이 안 보여서 참 그런데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게 언더가 나왔어요. 언더가 나왔고, 지금 5차 때는 이렇게 왔는데 날이 내려앉은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좀 더 제대로 판정하려면 60프레임급 영상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에서 중간 프레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영상이. 이거하고 이거는 너무 갭이 크잖아. 솔직하게 잘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가 한 프레임인데 여기서 여기가 한 프레임이다? 아니거든요. 거의 두 프레임이에요. 이게 지금 프레임이 먹은 영상이야. 좀.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심판들이 회전을 판정할 때 정말 회전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착지했을 때 어떤 이런 여러 모양새를 보거든요. 자, 이렇게 되고 났을 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로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2차입니다. 2차에서는 날이 1로 빠지잖아요. 1로. 요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날이 2차 때는 요렇게 왔지만 날이 1로 빠졌다고. 날이 빠지는 방향이. 근데 지금 5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지금 이렇게 왔지만, 네, 좀 더 이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빠지는 방향이 5차 때가 좀 더 채운 것처럼 보였다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 자기 토바가 크로스로 와도 날을 이렇게 잘 뺀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날을 잘 빼는 거지, 뭐, 점프 진행 방향으로. 그러나 여전히 몸의 중심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쿼드토는 2차든 5차든 간에 제대로 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회전을 좀 온전하게 채워서 온전하게 착지한 점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나마 트리플 악셀은 좀 봐줄 만한 건데, 회전이라는 측면에선, 음, 그냥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도 시마다마우가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토가 안정화된 스케이터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말하는 안정화라는 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뭐, 우리가 이제 좀 약반해를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지난 시즌에 가장 좋았을 때의
카밀라 발리에바 정도의 안정감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안정화됐다고 얘기하지. 아니면 2019년 그랑프리 때 한창 좋았던 알레나 코스톨 정도의 트리플 악셀 정도의 안정감은 있어야지 이게 뭐 안정화됐다고 표현하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정화됐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즉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시마다 마오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된 고난이도 점프를 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도 유형보다는 나아요. 지금 유형은 랜딩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제대로 뭐 현실이에요 이건. 자 그럼 그 다음 점프, 자 이거는 또 러츠죠. 네, 역시나 토픽을 낮게 들어요. 네, 시마다마 5차고요. 네, 여기서는 보면은 네, 토를 안 내리죠. 거의 낮게. 그래서 거의 크로스로 왔는데 좀 더 들어왔죠. 네, 이건 아마 네, 인정받았죠. 네, 그 다음에 토룹은 또 내리죠. 네, 이 토룹,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시마다마오가 고난이도 점프를 뛰는 악셀하고 토룹 같은 경우는 트리플이든 트리플 악셀이든 뭐 쿼드 토든 간에 토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점프는 토를 안 내리려고 하는데 가끔씩 내려요. 즉 이것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다. 현재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방금의 러츠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5차 때, 2차 때를 볼게요. 자, 이건 2차 때인데, 자, 보면, 자, 이건 2차 때입니다. 2차 때를 보면 또 내리고 있죠, 토를. 예. 그러나 진행 방향 이 방향인데, 요렇게 토가 닿았지만, 날 빼는 건 요로 빠졌죠. 예. 그리고 지금 이건 또 토롭이에요. 예. 토롭은 역시나 내리죠. 그러니까 이게 2차 때 트리플러츠 토에서 2차 때는 두 개 다 토를 내렸고 5차 때는 러츠는 안 내리고 토롭은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면 토롭 악셀은 무조건 내린다. 러츠는 내렸다 안 내렸다 뒤죽박죽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의 시마다마오가 뛰는 트리플은 높이가 높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토를 내릴 필요가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최근 유행은 이럴 때 토를 안 내리는 형태가 유행입니다. 요즘 트렌드예요. 지금 시마다마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3차 그랑프리에서 그 신지아 거 다룰 때도 점프라는 게 항상 일관성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관성. 신지아 점프가 왜 불안했느냐면 최소 3개 이상의 점프가 불안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나는 그걸 찾아보는 사람이고 단지 한 번 넘어졌을 뿐이지 넘어지고 나서 뛰었던 러츠 플립들도 다 이 날이 이렇게 빠지는 형태여가지고 불안했던 점프예요. 단지 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형태의 사람이고 저는 이런 게 귀찮고 그냥 멜랑꼴리하고 그냥 얄팍한 거 듣고 싶으면 딴 데 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 자, 지금까지 일단 정리가 됐죠?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플립이에요. 5차에서의 플립입니다. 아직. 예. 자, 이제 5차에서의 플립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 했죠? 바른 엣지에서 토픽을 낮게 해서 그 엣지가 바뀌기 전에 찍는다고 했죠. 플립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터닝이 완료됐고 인 엣지고요. 인 엣지에서 빨리 찍죠. 날이 바뀌기 전에. 예. 근데 플립은 또 내리네요. 여기서. 이거는 어디 보자. 또 2차 때를 볼까요? 2차 때는 어땠을까요? 2차 플립입니다. 예. 예. 2차 때의 플립도 좀 내리는 편이네요. 생각보다. 지금 점프가 뒤죽박죽이에요.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선. 확실히 두 번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보이네요.
처음 봤을 때는 아 이거 뭔가 흠을 잡기가 힘드네 라는 생각이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흠이 보여요. 흠결들이. 이거는 뭐 단독 러츠고 단독 러츠는 여기서는 또 좀 내리네. 그럼 이거는 2차 때의 단독 러츠입니다. 자, 2차 때의 단독 러츠는 예, 역시 여기서도 좀 내리고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시마다마오 같이 지금 현재 이런 타입의 점프를 뛰고 있는 애가 저는 날착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요즘 트렌드상. 근데 날착지를 제대로 꾸준하게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뜨지 않아도 될 만한 Q가 뜨기도 했고 즉 이걸 놓고 본다면 지금 시마다마오가 현재 나와 있는 주니어 그랑프리를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1티어긴 한데 확실히 러시아 애들만큼은 못하다 라는 게 좀 눈에 확 띕니다. 예. 결론은 그거예요. 아 잘하긴 하는데 러시아 애들만큼은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 일단 대략적으로 시마다마오를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시마다마오가 금메달 후보 1순위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떠들어봐야 시마다마오가 이걸 보겠어요? 한국말로 하는 걸? 아니면 시마다마오 코치가 보겠습니까? 아 최근에 2차 그랑프리 때 시마다마오라는 제목이 쓰여져서 그런지 일본 애들이 좀 영상을 봤더라고. 근데 걔들이 보겠어? 아마 일본 애들 그 대부분 영상 한 10초도 안 보고 나갔을 거야.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떠들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죠. 이런 사소한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잡아 나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프의 성공률이 올라가는 거고 더 다듬어지는 거고요. 저는 다가오는 6차 그랑프리 때 이제 그 신지아가 과연 제가 3차에서 보았던 신지아의 그 문제점 과연 신지아하고 코치들이 어떤 해결 방법을 가지고 나올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신지아는 좀 달라요. 시마다마오하고. 신지아는 생각보다 점프 높이가 나오는 타입이에요. 트리플에서. 생각보다. 그러면 신지아는 날착지를 하면 안 되죠. 다르게 얘기하면. 시마다마오는 점프 높이가 오히려 안 나오는 타입이에요. 생각보다. 파워에 비해서. 좀 깔린단 말이지. 생각보다는. 그래서 날착지를 제가 권유하는 거고 신지아는 반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지아 같은 경우는 아이 갑자기 또 신지아 얘기야. 자, 원래 점프 방향 이 방향일 때 원래 신지아에 떨어질 때 회전각이 거의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꽤나 여유 있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3차 때 뭐가 문제였냐면 날이 자꾸 크로스로 떨어졌다고요. 날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는 늘 크로스 근처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빼는 요령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자주 이런 걸 겪으니까. 근데 신지아는 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빼다가 늘 이렇게 뺐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빼는 요령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몸의 중심은 이렇게 나가고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넘어졌던 거예요. 그 넘어졌던 점프가. 그러면 그 넘어진 점프 그 다음의 것들도 어떤 식이었냐면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벌어졌거든. 그래서 그 다음번 점프에 트리플 토를 못 붙였던 거예요. 그러면 신지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떨어질 때 회전각을 이렇게 만드는 게 1번. 이거 빠지는 날을 이렇게 잘 돌리는 게 2번이거든요. 그럼 신지아는 뭘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죠. 1번을 주력으로 만들 때 가끔씩 컨디션이 안 좋거나 체력이 좀 빠졌을 때는 2번 같이 나올 수도 있잖아. 2번 같이 되더라도 나를 잘 요로 빼는 요령을 숙련을 해야죠. 항상 이렇게 떨어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천하의 김연아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 김연아도 2번 같이 와가지고 날이 요로 빠져가지고 넘어진 적 있어요.
어릴 때.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카바 치던데? 김연아는 나이 먹어가면서 카바 쳤어요. 이런 부분은. 신지아도 그렇게 해야죠. 자, 겉은 시마다 마오를 다룬 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지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참고로 신지아가 러츠 교정이 안 되는 건 B타입에서 토픽이 높기 때문에. 근데 토픽이 높았던 스케이터가 토픽 높이를 낮춘다는 건 도약력이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토픽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러츠를 교정하려고 들면 날의 움직임을 A로 바꿔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러츠 교정을 하는 애들 치고 B로 움직이던 애가 A로 가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클러치 교정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신자의 경우는 예전에 플러츠가 심할 때는 3번에서 뛰었는데 지금은 2번에서 뛰는 정도로 타협을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토픽을 낮춰서 1번에서 뛰는 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도약력이 안 나올 거고 그래서 현재 신지아는 2번이다. 2번에서 뛰고 있다. 그러고 얼추 지금 판정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자, 시마다마 우편은 대충 여기서 할게요. 굳이 더 다룰 필요도 없어요. 예. 뭐 남의 나라잖아. 그죠? 이미 시마다마오의 문제점은 나는 봤어. 시마다마오가 아무리 우승 후보라고 해도 주니어 월드에서 망가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시마다마오가 더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6차 그랑프리 때 신지아가 잘해주길 바라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번 영상은 아마 그 일본의 어디 보자. 일본애를 먼저 다뤄볼 거예요. 김채연이나 김민채는 뭐 이미 작년에도 했으니까 얘를 한번 다뤄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